제 지인이 셀프로 홈택스 통해서 세금 신고하다가 이번에 세무 플랫폼으로 환급받았거든요. 근데 괜히 찜찜하고 좀 불안하다고 그래가지고 세무사님이 직접 플랫폼도 개발하신 입장에서 이런 세무 플랫폼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세무 플랫폼 내용이 좀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회의실 가가지고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세무 플랫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세무 플랫폼에 대해서 먼저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전통적으로는 우리 사장님들께서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같은 이제 세무사무실에 먼저 전화를 하시고 뭐 저하고 이제 미팅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담당자 배정 받아서 자료도 서로 주고받고 뭐 예전엔 팩스나 뭐 이메일도 있었겠죠. 카톡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고서 작성하고 뭐 수수료 내고 이렇게 신고를 했던 게 보편적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핸드폰으로 뭐 간단하게 이제 버튼만 누르면은 신고가 좀 편리하게 되는 세무 플랫폼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플랫폼이라는 게 사실 대단한 기술은 아니고요. 고객분들은 국세청에 이제 자신의 데이터가 있거든요. 개인정보라든지 재무정보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자료를 긁어오는 거죠. 긁어와서 그 긁어온 자료를 바탕으로 일정한 공식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결과를 도출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세무 플랫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 같은 경우는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편리하고 그리고 시간도 많이 들지 않고요. 또 저렴한 부분도 있단 말이죠. 환급을 뭐 그렇게 많이 못 받는 것 같지도 않고 이래서 요즘에 좀 많이 편리하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세무 플랫폼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종류를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사실 뭐 그게 정확한 용어인지 모르겠어요. 플랫폼이라고 하기도 하고 솔루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세무업계에서 사용하는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이제 가격 비교하는 이런 플랫폼이에요. 가격 비교라는 거는 고객분들이 내가 뭔가 어떤 신고가 필요할 때 이런 신고를 플랫폼에다 올리면 세무사들이 경쟁 입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걸 하고 있고 이러한 가격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가격 비교 플랫폼이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런 가격 비교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저렴한 가격을 좀 내세우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신고 대리 플랫폼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하는 일이 보통 이제 기장 대리하고 신고 대리라는 게 있는데 신고 대리라는 건 이런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일을 의뢰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업무를 의뢰하는 거죠.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뭐 부가세 신고 대리라든지 아니면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리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이 사실은 플랫폼화가 가장 잘 되고 있는 종류이기도 한데요. 이런 플랫폼들은 주로 포인트를 세금 환급으로 잡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떼인 돈 찾아드립니다라든가 아니면 뭐 못 받으면은 뭐 시간 지나면 없어집니다. 뭐 이런 마케팅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기장 대리 플랫폼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기장대리라고 하는 건 사장님들께서 단건 신고가 아니라 사업을 영위하시면은 인건비 신고도 해야 되고 회계 장부도 만드셔야 되고 또 부가세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신고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세무사들과 계약하고 보통 월정료로 이제 계약을 하시는 거죠. 이런 플랫폼들은 일부 세무법인이나 또는 뭐 회계법인 이런 데서 같이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플랫폼들은 보통 이제 사장님들이 많이 하시는 기장대리는 기본적으로 하시고 거기에 더해서 어떤 실시간 정보라든가 리포트 같은 거를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들을 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각 플랫폼마다 좋은 점이 있을 텐데 왜 사람들은 불안해 하시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불안해하시는 이유는 가장 큰 건 사실 신뢰성의 문제일 것 같아요. 이 플랫폼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가 어떤 세무사를 내 담당 세무사로 해서 업무를 처리하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또는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지 좀 명확하게 설명 듣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몇몇 플랫폼들은 이런 서비스만 앞에 내세우고 세무사나 아니면 뭐 이런 세무 전문가들은 좀 뒤로 좀 빠져 있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안해 하시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게다가 내가 환급 신청을 하는 대상이 국세청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혹시 잘못돼서 나중에 좀 큰 세금 폭탄으로 다시 나한테 돌아오진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플랫폼을 선택해야 되나요? 제가 딱 세 가지 기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내가 어떤 담당 세무사하고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 회사와 제대로 소통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구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왕이면 세무사가 직접 개발하고 관리하는 그런 플랫폼을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뭐 이런 개발자나 기획자분들이 많은 직역에서 프로그램들을 여러 가지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공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실제로 세무사가 개발을 했었어야지 절세 노하우라든지 또는 뭐 누구하고 정확하게 계약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 세무신고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장님의 개인 정보라던가 또 뭐 재무 정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누군가와 계약하고 맡겨야 되는데 어딘지도 알 수 없는 그런 플랫폼 회사에다가 맡기는 것보다 세무사가 직접 개발하고 관리한 그런 플랫폼에 맡기시는 게 제 생각엔 좋을 것 같아요. 셋째로,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이용하지 않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이 국세청 데이터라는 거는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이용하면은 별의별 수치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수치나 공식이라던가 아니면 뭐 그래프라던가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사장님들께서 진짜 필요한 것들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사장님들은 이제 이런 데이터만 하루 종일 보고 있을 게 아니잖아요. 사업하기 굉장히 바쁘실 거고 매출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들한테는 너무 많은 자료는 오히려 사업에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해주는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장님한테 꼭 필요한 정보라고 하면 어떤 건가요? 제가 좀 오랫동안 이 일을 하면서 사장님들하고 많이 상담해 본 결과 이제 실시간 뭐 재무 현황이라든지 아니면은 예상 세금 또는 절세 현황 그리고 동종업 비교 이런 것들은 사장님들이 좀 알고 계시는 게 전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 지인하고 플랫폼 사용하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인분한테는 어차피 신고하신 거고 또 믿을만한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플랫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전문 직역을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점이 많을 거예요. 아무래도 매출 감소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도 좀 반대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이미 만들어진 기술이라는 게 제가 반대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은 다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조금 더 편리하고 저렴한 서비스를 원하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흐름에 또 발맞춰 나가야 되는 게 저희 같은 전문가들의 어떤 숙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이용하시려는 분들한테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래요. 누가 만든지 모르는 세무 플랫폼 회사에다가 의뢰하시는 것보단 세무사가 직접 기획하고 개발하고 관리하는 세무 플랫폼에 의뢰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꼭 필요한 정보만 잘 취합하셔서 사장님들은 사업에만 좀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요.